네,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이야기 꽃고경의 채널의 윤희종 기자입니다. 그 경제 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실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경제 현상들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 경제 이야기도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끝없이 이어가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첫 방송인데요. 제가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투자판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식 투자라는 거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옮기는 과정이다. 어떤 비트코인 광풍 그때도 돌았던 말이 이제 돈 버는 승리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버티기는 승리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의 격언, 잠언 같은 건데, 이게 잠언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도움을 주기 위한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언제나 맞지는 않아요. 모든 잠언들이.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야구에 보면 볼넷 있잖아요. 볼넷은 보통 공격팀한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쉽게 1루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닐 때도 있거든요. 야구를 보다 보면. 대표적인 게 만루작전인데 이 만루작전에서는 오히려 수비팀이 만루를 만들기 위해서 볼넷을 줘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포스아웃이랑 태그아웃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포스아웃이랑 태그아웃이 뭔데요? 포스아웃이랑 태그아웃이 뭐냐면은 이렇게 주자가 돌아갈 때가 남아 있으면은 이게 테스트. 그래요. 저는 투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한 그 버티기는 승리한다라는 이 잠언이 어떤 특정 상황 아래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세밀한 규칙들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요새는 주식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버티기가 불가능한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잘못 버티기로 들어가면 버티기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돼서 뭐 개미지옥이라는 별명도 얻었던 또 WTI를 추종하는 ETN 상품인데 이게 또 되게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제 친구도 여기 들어갔다가 막 수익률 마이너스 90%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품을 딱 보면 버티기가 아예 불가능하게 설계된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원유가 언젠가 오를 거다. 이 희망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ETN이 뭔지 사실 ETN 이름만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백과사전에서 긁어온 걸 한번 읽어볼게요. ETN은 ETF, ETC 같은 상장 지수 상품을 말합니다. 상장 지수 상품은 주가 지수, 파생 상품, 원자재, 환율 등 다양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완전 모르겠는데. 그쵸. 뭐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남미에서 막 많이 나는 그 카카오 열매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럼 그 투자를 한다는 게 뭐냐? 이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남기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남미에서밖에 안 팔린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거기서 사와서 또 집에다가 막 넓은 공간에다 보관을 했다가 또 팔려면 또 그걸 또 남미 가서 다시 팔고 이러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야, 너 카카오 열매에 투자를 하고 싶어? 너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대신 내가 이 카카오 열매로 초콜릿을 만들어 줄게. 이 초콜릿을 만들어서 이건 초콜릿은 시장에서 막 팔고 사고 하기 편하잖아. 그럼 대신 내가 이 카카오 열매 가격이랑 초콜릿 가격을 맞추면 그럼 너는 이 카카오 열매를 사고 파는 효과를 이 초콜릿을 사고 팔면서 누릴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원래 카카오 열매에 투자를 못하던 사람들이 아 이거 좋다 이러면서 초콜릿을 사기 시작한 거죠. 이 초콜릿이 바로 이 ETN을 비롯한 상장 지수 상품이에요. 사실 이거는 개미들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개미들이 원래 카카오 열매에 투자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개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 넓혀주는 그런 상품이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개미 지옥 뭐 비극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성격 진짜 급하시네. 막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제 개미 지옥이 나왔냐? 그걸 알려면 이제 괴리율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카카오 열매랑 초콜릿 가격은 기본적으로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초콜릿이 따로 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실제 팔리는 초콜릿 가격하고 이 카카오 열매 가격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드라마에서 엄청 잘생긴 박보검 씨가 나와서 이 초콜릿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이 초콜릿을 막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초콜릿 가격이랑 카카오 열매 가격이랑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걸 괴리율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원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유 선물 지수 WTI에 대입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WTI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원유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해서 완전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급락했을 때 사놔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회복될 때 팔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WTI에 직접 투자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이 ETN, WTI ETN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몰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원유 가격은 실제로는 낮은데 이 WTI ETN 가격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가끔씩 오르기도 하고 오히려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가 ETN, 원유 ETN, 이 초콜릿에 몰린 다음에 이 유가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찍기 직전에 이 정부가 지금 이거 너무 이 괴리율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거래 정지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고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원유 가격, 카카오 열매 가격이 갑자기 미친 듯이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 괴리율은 더 벌어지죠. 내가 1,000원짜리 카카오 열매를 2,000원짜리 초콜릿으로 샀는데 내가 이 2,000원짜리 초콜릿을 사고 팔지 못하는 동안에 카카오 열매 가격이 1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배, 이 차이가 20배가 넘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이 원유 ETN 상품이 있는데 이 괴리율이 실제로 2000%, 20배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면은 이때 2000% 치솟았을 때 유가를 보면 이 15달러 정도 되거든요. 2,000원에 이걸 산 사람이 내가 원금을 회복하려면 이 유가가 150달러가 돼야 돼요. 10배가 올라야 된다고. 대부분 문제가 되는 상품이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이 2배짜리 레버리지가 뭐냐? 쉽게 말해서 수익도 2배고 손실도 2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말만 들어도 되게 무섭죠. 왜냐면 손실이 2배면 무섭잖아요. 근데 이거의 함정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살 때 주의해야 되는 건 길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0원짜리 상품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30%가 떨어지면 70원이 되죠. 여기서 다시 30%가 올랐다. 그럼 1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91원이 돼요. 70원에 30%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30% 떨어지고 30% 올랐지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레버리지에선 극대화가 돼요. 왜냐면 100원짜리를 30%가 떨어졌을 때 나는 60%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40원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30%가 올랐어요. 그러면 와, 나는 2배짜리 레버리지니까 60% 이익이다. 막 좋아할 게 아니죠. 그죠? 40원에서 60%가 올라봤자 64원밖에 안 돼요. 아까 91원이었는데 64원. 난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심각한 게 롤오버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롤오버를 얘기를 하려면 진짜 너무 복잡해요. 선물 뭐 특징부터 시작해서 뭐 만기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또 이제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계속 비용이 발생해서 내 원금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런 괴리율, 아까 말한 레버리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롤오버 이런 게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걸 절대 버텨봤자 원금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거는 처음부터 애초에 버티면 안 되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개미들은 언젠가는 유가는 오르겠지 이러고 뛰어든 거죠. 결국 개미들은 언젠가는 오르는 유가를 기대하면서 들어갔지만 이거는 언젠가 유가가 올라도 내 돈은 언젠가 안 되는 그런 상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버티면 승리한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냐?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미 그 잠원으로 돌지를 않겠죠.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그 되게 유명한 연극인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 2명이 고도를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고도가 뭐 사람인지 뭐 누군지 오긴 오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이 연극이 실제로 초연이 됐을 때 연출자가 작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고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몰라요. 내가 알면 그거를 내 작품에 썼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이런 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 실체가 있어서 분석할 수 있는 걸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 동학 개미 운동 있었잖아요. 그때 개미들이 어디 엄청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우르르 들어갔죠. 개미들이 코스피 지수를 지킨다. 그래서 뭐 금융위원장이 개미들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럴 정도로 우르르 들어갔는데 우리가 삼성 왜 들어갔어요? 삼성은 안 망한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을
삼성전자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확신은 어디서 나와요? 물론 지금까지 막 우리가 여러 번 금융위기에서도 삼성전자 굳건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뭘 하는지 다 알잖아요. 뭐 얘네가 핸드폰 만들고 디스플레이 만들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만들고 판다.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 몰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트 들어가 보면 사업 보고서 있죠. 그거 보면 진짜 별거 다 나와요. 뭐 이 사업의 위험성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의 전망, 뭐 시장 상황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주식의 기업, 그 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기업 분석을 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버티려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석하는 거를, 그 결과를 내가 믿고 들어가야 된다. 그걸 버티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한번 볼게요. 5년 동안 주식 그래프, 주가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빨간 동그라미 있죠? 여기서 내가 한번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자마자 바로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망했다. 큰일 났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산 거는 내가 삼성전자를 보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이 사업이 잘 나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서 6만 원에서 여기 6만 원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삼성전자 얘기만 들었는데, 예를 들어 뭐 NC소프트 얘기를 해볼까요? NC소프트 지금 주가 8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얘네 2년 전까지만 해도 30만 원대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이제 30만 원대 NC소프트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아, 얘네가 뭐 리니지 M, 리니지 2M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내가 볼 때 이 NC소프트는 이 리니지 하는 아저씨들, 린저씨들 그냥 돈을 탈탈 긁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다. 이걸 내가 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 버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80만 원에서 뭐 2배 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친구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 친구가, 얘가 이제 개발자예요. 개발자인데 나는 잘 모르는데, 문과라서 잘 모르는데 뭐 통신 장비에다가 뭐 소프트웨어를 입히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개발자인데, 얘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이게 갑자기 막 아래로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 너 망했다 말고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얘는 이제 놀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이게 무조건 뜬다고 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 1년 반? 1년 반 기다렸나? 그러더니 결국 이걸 2배를 남기고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놀렸는데 나한테 치킨 사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주식 어디 거예요? 나도 알려줘. 아,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가 버틸 수 있는 요인도 뭐예요? 이게 잘 아니까, 이 업계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조건 오른다고 확신하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실체가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거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사실 또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이 뭐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완벽하게 분석했다는 착각.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되게 뜬금없는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보면, 4,000년 전에 공자님이 있잖아요.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 그게 진짜 아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게 내가 이거 분석을 해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광풍. 이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뛰어들었죠. 제 친구도 이때 있었어요. 제 친구, 또 친구 얘기인데, 친구가 나한테 그때 뭐라고 말했냐?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왜냐? 지금 이제 이 화폐는 가상화폐로 결국은 대체될 거고, 이 블록체인이란 거는 미래를 바꿔놓을 신기술이다. 지금 아니면 이거 못 산, 이 가격에 절대 못 산다. 이렇게 해서 얘가 들어갔어요. 물론 얘가 돈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손해는 안 봤는데, 하여튼 갖고 있는 거 다 들어갔는데, 하지만 현실은 어땠어요?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실제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블록체인 기술 역시 아직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남아있는 미완성의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개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저기서 다 좋다고 하거든. 다 내 그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사실들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착각, 나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개미들은 항상 이런 착각에 빠지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돼요. 정근대 3대 버블이라고 불리는 미시시피 버블, 튤립 버블, 남해 버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최근으로 와보면 이제 90년대에
그 한국과 미국의 증시를 정말 미치광이들의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던 닷컴 버블이 있었죠. 이런 것들에서도 사실 우리가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얘기들도 되게 재밌거든요.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재밌게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이게 또 제가 말했듯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 오늘 거 안 보셔도 돼요. 다음 거는 근데 무조건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재밌거든.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